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직장 퇴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직장 퇴사를 후회하시는지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밑에를 보는 건 여기 대본을 좀 미리 써놔가지고 그 대본을 보면서 말을 하느라고 시선이 아래로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말을 하기 전에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한번 글로 써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핵심적으로 전달할지를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대본을 항상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직장 퇴사를 후회하냐고 물어보셔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직장 경험이 많지는 않고 이마저도 오래 다닌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다니긴 했죠. 그래서 정말 짧고 얄팍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마디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장에 다니건 프리랜서로 일하건 사업을 하건 근무 형태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순대국밥집을 하건 나는 대기업 사장이 될 거야 라고 일을 하건 근무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산업에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순한 사실을 20대 때 깨닫게 됐던 거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길고 장황한 설명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대 중반에 저는 첫 직장으로 국내에서 꽤나 인지도 있는 두 기업에 조인트 벤처로 입사합니다. 하나가 조선일보였고 하나는 네이버였어요. 이 회사는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었죠. 근데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건 이 회사의 배경에는 이 두 큰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곳에 입사했을 때 저희 친언니는 그런 인터넷 블로그나 하는 회사는 뭐하러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인터넷 기사를 쓰는 곳이었거든요. 지면으로 나가지 않고 기자라는 정식 이름이 있었지만 경찰서 나와바리라고 하죠. 출입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원래 신입 기자가 되면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할 때는 경찰서에서 밑바닥부터 배우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야 진짜 기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실 요즘에도 그렇죠. 어쨌든 저는 그런 언론사에서 기사 쓰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일을 가르쳤던 기자 선배들이 다들 조선일보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혹독한 기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었죠.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말 정식 기자 선배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입사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이랄지 뭔가 사기랄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는 뭐 조선일보도 네이버도 아닌 곳이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삼류로 여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메이저리그에 있건 마이너리그에 있건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거를 캐치해서 그걸 최대한 많이 따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배우고 싶었던 건 입사할 때부터 딱 하나였어요. 정말 업계에 있는 다양한 고수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런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인드를 내 머릿속에 복제하자. 그런 목표가 있다면 사장하고 나밖에 없는 1인 기업이건 노트북도 없건 뭐가 중요합니까? 일의 명분으로 최고 경영자, 리더, 전문가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그곳 콘텐츠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채용시범용 인턴으로 일할 때도 세 번째인가 쓴 기사만에 양질의 콘텐츠로 조회수를 빵빵 터뜨렸거든요. 제가 기억에는 회사 대표님이 진짜 저를 많이 갈구셨거든요. 뭐 이게 기사냐 이게 문장이냐 네가 쓴 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막 기함을 하면서 제 기사들을 깠거든요. 근데 결과로 보여주니까 뭐 그 뒤로는 제가 최대 에이스가 됐죠. 그래서 인턴 전환 후 정직원이 된 다음에 기본급 합해서 세후로 3,400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만 해도 20대에 입사하자마자 세후 300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잘난 척하려고 기자 생활해서 이만큼 벌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제가 직장 퇴사하고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 더 많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버는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분들,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전문가분들, 제 말이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실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고 있을 시간에 1분 1초라도 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하겠지, 사실 제가 하는 말에 관심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침묵하고 그냥 자신의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저라도 저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꼭 돈으로 너의 성과를 설명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과 지표는 결국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털질지는 전혀 모르죠. 여러분이 사업을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존버하고 있고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당신이 돈 못 버니까 당신은 성과를 못 내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가 해서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지 않는가 라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잘 아시죠? 사실 엔비디아도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되기까지 젠슨 황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젠슨 황한테 어떤 기자가 만약 다시 태어나도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다시는 이 기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건 사람들이 성과를 인정해주건 그만큼 고생스럽고 힘든 과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영상의 주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과나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 똑같은 결과도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제가 그 수많은 근무 환경에 있으면서 어떤 걸 배웠겠어요? 마음가짐 딱 하나거든요. 꼰대 같다라는 말을 하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은 너무 불합리하고 불편해. 그래서 나는 불만이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요.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서 뭐하냐, 아무 의미 없다, 정말 힘들다, 세상은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러면서 그냥 대강대강 일해요. 시간만 때우다가 빨리 집에 가서 넷플 보고 싶고 이렇겠죠. 모델 일을 하러 가서도 보고 기자 일 할 때도 90% 이상이 그랬어요.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인데 일하면서도 많이 봐요. 그냥 주어진 거 한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 주어진 거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죠.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백수 아니고 밥벌이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숭고하죠.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엄마가 된 이후에도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태도에서도 이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일이 재미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면 왜 이걸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먹고 살려고 한다고요? 엄마가 그냥 됐으니까 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핑계도 안 돼요. 모든 건 다 선택이잖아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너무 사악한 겁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 모델을 했다가 기자를 했다가 작가를 하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아요. 물론 메뚜기처럼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 정말 마이너스죠.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직업을 정한 뒤에 절대 안 바꿉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 할 거고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기업 취재를 가면 자신이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움츠러들고 막 열등감 갖는 분들 계셔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면서 대기업 사원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히려 중소기업이 월급 주는 거나 성과급 주는 게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감정이 너무 이상해요. 왜 자신의 미래를 함부로 예단하느냐고요. 중소기업에서 배울 게 더 많잖아요. 시스템 빌딩부터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왜 자기 현실을 가장 낮은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냐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에요. 뭐가 문제인가요, 도대체? 아침에 눈 떠서 회사 나와서 밥벌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욕심부리는 거는 거기서 하나만 더 나가자는 거죠. 모델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SBS 슈퍼모델 출신으로 작가 일을 하다가 시간이 빌 때 가끔 모델 일을 하러 가요. 아르메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가끔 불러주시거든요. 저는 거의 거절하는데 진짜 시간 좀 있다 싶으면은 아, 그래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맨날 집에서 작가 일만 하느니 모델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세상 구경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시켜준다는데 가서 보자 싶어서 나가요. 물론 개고생이죠. 뭐 제가 유명한 모델도 아니고 무명 모델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치만 가면은 또 유명한 모델도 있고 무명 모델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무명 모델들의 대부분이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해요. 이 개고생해서 돈도 못 벌고 근데 모델 일이 개고생인 건 맞는데요. 사실 그만큼 꿀빠는 직업도 없거든요. 평생 건강관리만 잘해도 몸매 관리 어떻게 했어? 물어봐 주잖아요. 관심 가져주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퇴사 후에 만족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됐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정말 수동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월급 직장인이 된다고 업무가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안이 전쟁터기. 요즘에 젊은이들 조직에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 기사도 나오고 하지만 정말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는 소수의 몇 명은 그 안에서도 치고 올라가서 기업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쭉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99%는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이거 해봤자 비전이 없어. 어차피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다 대체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소수의 1%가 거기서 기회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수의 1%가 미안하지만 전체를 이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직에서 임원이 되고 인정받으면 커리어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밖으로 나오면 맨 땅에서 헤딩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임원 찍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더 좋아요. 사람들이 다 모셔가요. 어쨌든 간에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보길 바랍니다. 무력하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요. 지금도 지구 건너편에는 막 전쟁이 벌어져서 자기가 태어난 집을 떠나서 임시 텐트에 자면서 밤새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간절할지 생각해보면 도저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제 목이 이렇게 쉰 것도 좀 과로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더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불합리한 것들을 야금야금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큰 꿈이죠? 어른들이 벌이는 전쟁터에 죄 없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